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저에게 대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본인 앞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부모님, 그것도 아니면 형제자매, 그것도 아니면 뭐 지인들, 뭐 선후배, 친구, 이렇게 대신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채무자가 될 분이 이런 대출 내용을 잘 몰라서 본인이 먼저 알아보고 나서 얘기를 해 주려고 그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몰라서 본인이 알아본 후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사기당하면 안 되니까 본인이 알아본 후에 연락을 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다수는 본인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부모, 형제, 뭐 배우자, 자녀, 아니면 지인들을 말고 꼬시는 거죠. 그래서 대출 좀 받아가지고 나 좀 빌려달라. 근데 그 상대방한테 대출 알아보고 대출 받아서 주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왜? 상대방 빌려주기 싫은데 뭘 알아보고 말고 몰라 하고 말아버리지.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다 알아보고 가능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상대방한테 야, 여기 가능하다니까 좀 해서 받아서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부채 내역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본인이 쓰고 있는 대출만 알려줘요. 본인이 대출 받아서 누굴 빌려주고 이건 누가 대신 갚아주고 있는 이 대출은 얘기를 안 해버려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조회가 들어갔다 엉뚱한 게 뻥 튀어나와가지고 부결 나고, 쓸데없는데 조회 들어가고. 절대 아니거든요. 이 돈을 누가 쓰든 누가 갚든 아무 필요 없어. 본인 앞으로 받은 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무슨 사고가 터지면 본인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지, 네가 빌려갔으니까 네가 이거 책임져. 책임은 모르겠어요. 본인 둘 사이에서야 책임은 그분이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빌려줄 때, 그 어떤 누구든 지인이든 가족이든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고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지 말아요, 무조건. 배우자는 상관없다고 봐요. 어차피 배우자는 이 한 가정을 같이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돈이라면은 어쩔 수 있나요? 배우자도 같은 한 몸이니까 배우자는 괜찮아요. 하지만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구, 선후배, 저는 그냥 동거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문의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자, 이분이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입사일이 2015년도 3월, 이분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십니다. 이분께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은 은행에 4천만 원, 그리고 캐피탈에 3,61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3,990만 원, 이렇게 대출을 이용 중이에요. 자, 여기 금리도 이게 지금 현재 금리가 10.2%, 이게 13.7%. 이건 금리를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됐겠죠. 이분의 신용점수는 나이스가 785점에 KCB가 702점. 자, 대출 내용이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금융권을 이용을 할 때는 통합을 하면서 받으라고 했지만, 뭐 몰라서 받았지만 뭐 두 건밖에 없으니까, 은행하고 두 건밖에 없으니까 대출 내역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특히나 연봉이 뭐 5천에 은행이 4천만 원이면 아주 많게 잘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인들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적절하게 일단 1금융권도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 이번에 문제가 바로 부채죠. 얼마예요? 6천, 1억에다가 1억 1천, 1억 1,500, 600이네요. 그죠? 연봉이 5천인데 부채비율이 200%가 넘어요. 이분이 왜 저에게 연락을 주셨냐? 말을 나가니까 한숨부터 나오네. 이 대출을 전부 다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형님이 쓰셨어요. 이 형이 사업을 하시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동생아, 이렇게 해서 대출 좀 받아가지고 해주라. 형이 잘 갚아줄게. 동생아, 돈이 좀 부족하네. 동생아, 좀만 더 해주라. 이렇게 해서 본인은 10원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10원 한 푼도. 대출 받아서 족족 다 형한테 빌려주고, 이 형이 대신 이걸 갖고 있었죠. 근데 일이 이제 딱 터져버린 거예요. 3개월 전부터
이 형님이 이걸 못 메꿔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돈으로 3개월 전부터 메꿔 나가긴 했는데 이제 본인도 탁까지 찬 거죠. 연봉 5천 가지고 이거 이제 메꾸려니까 본인 생활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형님이 잠수를 타버렸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금융사들이 형님이 쓰셨으니까 저희가 형님한테 추심 들어갈게요 이럴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절대 내가 이 돈 쓰든 안 쓰든 필요 없어. 내 앞으로 대출 받았으면 이건 내가 쓴 거예요. 그럼 금융사에서는 누구한테 추심이 들어가? 본인한테 추심이 들어가죠. 본인한테.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일단은 급여 압류 들어가죠. 급여. 직장인들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금융사들에서. 이 금융사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연체를 하게 되잖아. 가장 손쉽게 들어가는 게 바로 급여예요. 급여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급여 절반 압류 들어가 버리잖아.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이 동생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이제 더 이상 힘든데. 내용을 보니까 대출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아서 문제지. 그런데 보세요. 은행권 이자가 낮다 치지만 캐피탈 저축은행은 이 금융권 치고도 이자가 안 높아. 괜찮아. 지금의 신용점수 보면은 이분은 신용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월 납입 금액을 줄여주란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개를 통합 상품을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평균 이자가 몇 프로예요? 13, 11이니까 한 12% 평균이자 12%가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대략 이 신용점수로 이 금리가 나올 수 있느냐? 쉽진 않아요.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진 않아. 이거와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오거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자가 더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를 통합하면 납입 금액을 줄일 수는 있죠.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갚아 나가야 되지만 일단 납입 금액을 줄이니까 생활에 조금 여유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채무통합 상품으로 조회를 했는데 DSR 초과 바로 과다 채무자 부결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메꿔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부채를 좀 줄여야 돼요. 뭐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000에서 1500 정도는 줄여야지 채무통합 상품이 적용이 가능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신용점수라든가 가지고 있는 부채 내역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부채만 줄어든다면 채무통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당장 힘들다 이거요. 아이고 뭐 곧 터지게 생겼는데 지금도 못 메꿔서 힘들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전화했는데 1,500만 원 더 줄이고 연락 줬어요. 이분한테 그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근데 저도 방법이 없죠. 이분께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1,500 정도 줄이고 나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채무통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던가, 도저히 이 상황 본인이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방법이 없다.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을 알아보셔야 된다고. 이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다 드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전화를 안 끊어 하면서 한숨만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 저는 이제 전화 빨리 끊고 또 다른 분 또 상담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모르겠네요 진짜. 차고 한 30초 그런 게 있었을까? 고객님 죄송한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죄송해요. 또 다음 상담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요 죄송한다고 이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정말 짠하죠. 뭐 자기 형도 오죽하면은 뭐 잠수를 탔겠습니까만은 동생 잡은 거예요 이거. 본인 일로 동생을 잡은 거예요. 동생 인생까지 망치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러거든요. 가족이든 뭐 자고 안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알아본다고 전화 와서 이제 그때서야 본인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대출 신청하는데 목소리가 좀 짜증이라든가 아니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말투가 섞여 있는 분들은 제가 말합니다. 혹시 대출 받기 싫으신데 억지로 이렇게 받으시는 건가요? 했을 때 그런다고 하시면 저는 제가 그러면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대출이 안 된다고 할게요. 절대 저는 받지 말라고 해요. 아니 말로 봐봐요. 본인이 자진해서 형 빌려줬는데 이렇게 사고 터지면 어떡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 문제가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 내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본인 인생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니면 내 자녀, 내 자식들 살리려고 내 앞으로 대출 받아? 좋아. 그래 잘 되면 돼. 잘 되면.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 내 인생까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분들, 부모님이 대출 좀 받아서 주라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잘못되면 자녀 인생까지 망치는 거예요. 자녀 인생까지. 비록 내 뱃속으로 낳긴 했지만 자녀 인생은 내게 아니요. 그건 그의 것이지. 내가 함부로 지락펴락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자녀 앞으로 대출 가능한지 알아보러 전화 오면 제일로 싫어져. 정말 싫어. 자기 자식 죽이려고 전화하고 속으로 그러죠. 자녀분들도 혹시라도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본인 인생은 본인 인생이니까 정말 이건 돈을 해줬을 때 우리 집 인생이 확 펴지고 좋은 상황이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애매하거나 해주기 싫거나 하면 그냥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하세요. 본인 인생까지 버리지 마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